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오늘 이제 히글리프 법칙이라는 거 할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전기 파트 마지막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빛을 다루는 과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전기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각각의 용어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제 등전이선 이야기했을 때 각각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뭐 이제 전압, 전류, 전하들, 전기, 뭐 이제 전기력, 메카닉, 전기력, 전기장, 저항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하면서 실험을 하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기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메 법칙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좀 더 활용도 있게 좀 더 이제 이제 좀 더 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의 마지막 같은데 이제 히르요프라고 하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법칙을 제시했고 이 법칙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되니까 법칙이 됐겠죠. 자설이 아니고. 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전기적인 법칙인데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파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넘겨줄까요? 아, 네. 네. 될 거고 넘겨주면 다음으로 오늘 이제 실험 목적이 항상 있잖아요. 이 실험을 어떻게 할 거고 왜 하는지 히르요프라는 사람이 어떠한 제시를 했었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각각의 용어들, 원리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직접적으로 해보고 이론이랑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목적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멀티미터 했었죠. 맞죠? 멀티미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멀티미터 브레드보드에다가 저항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전압을 인가시켜가지고 회로를 만들었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그 회로를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확실히 만드실 수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 회로 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게 히르요프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회로 내에서는 이제 회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인가시켰을 때 전하들이 생성되고 그 생성된 전하들이 이제 이동하는데 이 이동을 우리가 저항이라는 걸 이제 컨트롤하고 그 회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공간으로 이제 흐를 것이냐를 이제 나누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회로 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하의 흐름 그리고 인가시켜진 에너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떠한 관계식으로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히르요프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 어떠한 힘과 에너지가 먼저 있어야 전하들이 흐르고 그 흐름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전기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전기적인 메커니즘은 전기라는 게 형성되는 거고 그 전기가 뭐 빛을 내거나 열을 발생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하겠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파생시켜서 전기가 정말 흐르는지를 먼저 보는 실험을 계속 했던 거고 그거를 확인했던 게 첫 번째 등전에선 해가지고 이제 같은 전위 지점을 우리가 씹어봤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회로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저항들이 어떻게 되고 그때 전류가 어떻게 되고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해봤었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이제 동영상 보신 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회로들을 우리가 꾸며서 전기를 우리가 파생시켰단 말이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을 때 전기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자는 실험이에요. 다음 장.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뭐 더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회로 내에서는 세 가지만 우리 먼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더 응용해 나갈 수 있겠지만 먼저 크게 세 가지. 전압이라고 하는 거. 전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위차였잖아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만들어내가지고 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를 어느 게 만드냐에 따라서 정해진 힘이 또 달랐었고 그 힘을 위치 에너지였었고요. 그 위치 에너지에 파생시킨 거에 의해서 흘러나왔던 게 전류죠. 전하들이 서로 이제 반발하고 해서 힘이 발생했을 거고 위치 에너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전하들이 내가 이동하고 싶은데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전하들의 양은 많아 있을 테니까
그 전하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단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전하들이 흐르느냐 정했던 게 전류였어요. 이 전류의 양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저항이었고, 맞죠? 기억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음 장.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 안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아까 말했었던 그 전압 우리가 V라고 표시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전류는 I라고 표시하고, 저항은 우리가 R이라고 표시했어요. 이게 기호야, 기호. 각각의 값들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우리가 이것들은 각각의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의 각각의 단위는 전압은 우리가 볼트라는 단위를 썼었고요. 그리고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썼었고, 저항은 이제 옴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만들어냈겠지. 이런 각각의 단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류, 저항 두 개 곱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게, 공식을 사실 전류로 입장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전하들이 실질적으로 흐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조금 변형해서 그냥 이제 여기 분모를 나눠준 거죠. 그냥 살짝 변형시킨 거예요. 사실 전류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전하들이 얼마나 흐르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생성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저항이고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게 전압이니까 전압이라는 비례를 하고 저항이라는 반비례를 한다. 라는 게 오메 법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그대로 오메 법칙은 전류를 기준으로 보는데 저항이라는 반비례하고 전압이라는 비례한다 라는 거 우리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멀티 테스터 이용해가지고 측정도 해봤었고,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세계 성공관계 이해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두 가지의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법칙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하가 생성이 됐어. 처음에 이제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압이라는 위치에너지 차이를 만들어내서 전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반발하면서 힘을 만들어내가지고 흐르잖아. 힘 때문에, 전기력 때문에 흐르잖아요. 그 흐르게 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전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압이라는 게. 전압에 의해서 생성된 전하량은 그 회로 내에서 동일한 값이고 그 값 그대로 이 전압을 변형시키지 않는 이상 전하량 자체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전하가 새로 생성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처음량의 전하량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 전하의 양을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입력값을 더 추가시키면 변화될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계속 동일한 전압을 인가시켜주고 있다고 하면 전하량은 보존된다는 법칙이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 입력 에너지가 그대로면 출력 당연히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제 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근데 이제 자연현상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회로가 문제가 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제 이상적인 상태일 때는 전하량이 계속적으로 보존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에너지 자체가 한 물체나 다른 물체를 이제 옮겨가거나 할 때 에너지는 기본적인 에너지의 값을 인간시켜주는 값 그대로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인간시켜주는 값이 정해져 있었으면 그 값의 기준으로 전하량도 보존이 되고 에너지도 보존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보존 법칙일 거고,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었을 때는 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증명시키고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은 엄청난 실험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냈겠지.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발전해서 쓰는 것 뿐이고. 다음 장.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하량 보존 법칙이랑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히르유프라는 사람이 두 가지 법칙을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전하량 보존 법칙을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점에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항상 0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지금 I1, I2, I3 있잖아요. 지금 저기 1, 2, 3는 사실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냥 전류의 값이 조금씩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냥 차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1번 전류, 2번 전류, 3번 전류. 근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죠. 한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잖아요. 저 중앙 점을 기준으로. 들어온 전류의 합이랑 저기 나가죠. 나가는 전류의 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지? 입력된 거 동일하게, 출력된 거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거의 합은 동일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필요수의 제1법칙이고, 전화량은 기준적으로 입력 중도 있으면 출력 그대로 나오는 거겠습니다. 맞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필요수,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회로 내에서 존재하는 건데, 이제 전이차, 그러니까 전이차가 우리가 에너지잖아요. 위치 에너지의 차이잖아. 실질적으로 저기에 전압을 저렇게 걸어주면 이 원이라는 게 이제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E라고 썼는데 우리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전압. 1번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우리가 회로가 예를 들어서 A, 저기 A 보이세요? A 그리고 저기 위에 점 B 보이죠? 그리고 밑에 점 D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I1의 전류만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건 우선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압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전류에 흐를 때 실질적으로 에너지, 저기 전압을 걸어준 V1의 값은 저 저항 R2랑 R1이랑 R3 있잖아요. R1이랑 R3에 걸리는 전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류가 흐를 테니까. 전류는 동일하겠지. 왜냐면 길이 하나잖아. 맞죠? 동일한 전류를 기준으로 저항이랑 곱해주면 전압이 나올 거니까 전압의 값이 이 원의 값이랑 R1에 대한 전압이랑 R3에 대한 전압이랑 두 개를 더한 것이 같다. 당연하겠지? 에너지를 걸어준 입력 에너지는 저항에 걸리고 저항에 걸릴 테니까 그 값을 다 쓰고 나머지 마지막에 0V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긴 0V잖아. 여기는 예를 들어 10V를 걸어줬다고 하면 10V 0V잖아요. 차이잖아. 차이를 만들어냈을 때 여기에 3V가 걸리면 여기에 무조건 7V가 걸릴 거라는 거지. 왜냐면 여긴 0V니까.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성립하려면 여긴 0V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저러는 전압은 동일하게 저항 각각 걸려서 실질적으로 차이만큼 0이 된다. 값을 입력 걸어준 값은 실질적으로 다 쓰고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필요도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실질적으로 직렬회로 했었고, 자, 하나 더 볼까? 직렬회로 이야기했었고, 병렬회로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죠? 처음에 이제 전 시간에 직렬회로에서는 이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뭐 R1이랑 R2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길이 하나니까 전류는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I 값에다 R1 곱한 거, 그리고 I 값에다 R2 곱한 게 있어요. 여기 이 값은 굳이 쓰지 않을게요. 여기 지금 이걸 1이라고 썼기 때문에 좀 값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전압의 값이 만약에 10V야. 그러면 이걸 두 개 더한 게 10V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제 필요수 이 법칙이고, 이 법칙은 전류는 이제 동일하게 흐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전류랑 얘의 전류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량은 그러면 보존이 된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전류의 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로 해석하는 것 자체 내에서 이미 필요수 1법칙이나 2법칙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 전압을 걸어줬어요. 저항이 있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의 값은 이렇게 나뉘잖아요. 길이 두 개니까. 그럼 결과도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걸어준 전류랑 여기에 걸어준 전류가 동일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점을 찍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류를. 여기도 측정할 수 있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럼 여기에 전류가 있겠죠? 여기도 전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회로가 여기 이 기준으로 봤을 땐 직렬이죠. 동일한 라인이잖아. 그러면 얘의 전류랑 얘의 전류랑 동일한 거야. 그리고 얘에 걸어진 얘도 찍을 수 있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얘도 찍으면 전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전류를 더한 게 얘의 전류겠죠. 얘의 전류고 동일한 값이라는 개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겠지. 왜냐면 전류의 값이 나눠지는데 나눠진 값 중에 이제 없어지는 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되니까. 왜냐면 전압량은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전압은 그대로 걸어준 상태에서. 맞죠? 그런 개념인 거고, 이 법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 상태에서 얘는 길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럼 길이 다르면 얘에 걸려지는 전압이 얘에 걸려지는 전압이 동일하다는 거지.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나 다른 라인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기준선으로 보는 거니까 전압을 걸어주면 얘나 전압이 동일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 회로 내 이야기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런 기저들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이제 피르크 법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피르크 법칙 실험 장치라고 써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피르크 법칙 실험 장치. 그러니까 이게 전화량이 제대로 보존이 되는지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지 피르크의 1법칙, 2법칙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는 실험 단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각각 만약에 전류들이 이렇게 흐른다고 해봅시다. 다음 장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좀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다음 장 볼게요. 이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걸었어 서로. 그 상태면은 전류의 흐름 방향은 이렇게 흘릴 거 아니에요, 맞죠? 전류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흘릴 거예요. 근데 여기 점에서 목이죠, 맞죠? 그럼 전압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류 자체는 이 I1이나 I2가 모일 거야. 그 상태에서 얘네가 이렇게 흘러. 모여가지고 다른 데로 퍼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I1이랑 I2랑 더한 게 I3의 전류랑 동일하다. 이게 전압량 보존 법칙일 거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회로를 만들고 회로가 이런 식으로 흐르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 회로 내에서는 여기 걸어진 이 전압은 얘의 저항이랑 얘의 저항이랑 걸리는 전압의 값을 정의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전압 정의해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먼저 개인적으로 써서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전압량 보존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장 두 개를 그려볼까요? 앞장으로 하나 이렇게 만드는 회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건 연결되는 거고 점선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지금 건전지 꼽혀 있는 거 보이시죠? 건전지를 꼽으면 연결이 되는 거고 건전지를 안 꼽으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말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 각각의 저항들이 있어요. 이 저항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연결을 안 시키면은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여기다 위치시키면 연결된 거고 안 시키면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회로랑 똑같이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는 건전지 하나 빼고 그럼 여기 연결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여기 두 개에다 저항을 꼽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압량이 제대로 보존이 되는지 연결된 라인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의 전류랑 얘의 전류랑 동일하겠지. 꼽았을 때 그리고 얘의 전류랑 얘의 전류랑 동일하고 동일선 하나의 그냥 회로니까 얘는 당연히 전류가 다 동일하겠죠.
그 값이 동일한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각각의 저항의 값에 의해서 전류의 값이 정해질 거예요. 맞죠? 그걸 계산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회로 만들어서 해보고 그 다음 장도 이렇게 만들어서 회를 해보고 하는 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들도 미안한데 한 번만 좀 더 줄 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들도 잠깐만 같이 봐주세요. 실험책 여러분들 지금 155쪽 보면 키드 복지 있잖아요. 책 잠깐 보세요. 책